볼까요? 잠깐만요. 네, 혹시 잘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어? 어? 아, 보이시나요? 음? 네,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네. 네,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그, 우리 세이프 크래프트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이제 PTI, PTO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뭐 경민이도 PTI, PTO는 처음 들어본다 하는 정도로 이제 기술이 나름 좀 신기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요게 바르질라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림이에요. 보면 이렇게 메인 엔진이 있는데 여기 샤프트가 있잖아요. 이 샤프트에다가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이제 샤프트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달아놔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메인 엔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갈 때 보면 이게 회전력이 있으니까 이 회전력을 가지고 이 샤프트 제너레이터에서 전기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전기 이렇게 받아서 우리 메인 스위치보드에 넣어서 이제 발전기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 그 뭐죠 에너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샤프트 제너레이터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게 이제 PTO 개념이고 이제 파워 테이크 아웃이라는 얘기고 이제 파워 테이크 인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긴 건 똑같아요. 그냥 이대로 있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배전기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넣어주면 이 샤프트 제너레이터가 갑자기 모터가 돼서 얘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돈다는 게 이 샤프트를 돌린다는 거죠. 샤프트를 돌리면서 이 프로펠러를 이제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엔진이 돌아갈 때 이 모터를 같이 돌려주면서 이 뭔가 보조 역할, 보조 추진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TI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하나 들잖아요. 아니, 제너레이터를 달았는데 왜 갑자기 얘가 모터가 될까? 뭐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 모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똑같다는데 왜 어떻게 똑같은지 네, 그거를 한번 살짝 맛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혹시 요 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여기 어디냐면 우리 그 인준이 집 옆에 있는 그 사이언스 센터, 그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과학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갖고 올게요. 거기에 요런 그 뭐 좀 재밌는 툴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툴인데 요게 뭐냐면 볼까요? 이거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그 발전기인데 요렇게 세게.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뭘 돌리잖아요. 돌리면 여기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막 빨리 돌리면 막 크게 생기고 이제 적게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이렇게, 네, 천천히 생기죠. 굉장히 생기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안에 뭔가 이제 뭐 막대기 같은 자석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뭐 코일이나 뭐 이렇게 자석 같은 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회전축을 그냥 돌리면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제가 한번 네, 아주 네, 브리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전에,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되니까. 다들 모터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래도 아시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그 배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삼상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삼상 이제 교류, 모터.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요 안을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안에 코일이 엄청나게 많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샤프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샤프트하고 이 코일하고는 아주 작은 갭이 있죠. 한 5mm 정도 되는 갭이 있고 얘 이제 전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모터가 요 중간 축이 이렇게 싹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기를 넣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알려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요게 이제 전기선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기선줄이 있는데 여기 전기선줄에 제가 전류를 이렇게 흘렸어요. 이렇게. 요렇게 흘리면 요게 이제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네 가지 손가락이 뭘 나타내냐면 전류를 흘려주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이게 모든 그 전기에는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제 신기한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하죠? 어떻게 만드냐면 안 궁금하시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냐면,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요게 뭐냐면, 그냥 우리 흔히 잘 아는, 그 뭐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자석. 자석을 이렇게 놔두고,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냥 코일인 거예요. 코일이라는 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코일이라는 거죠. 요거를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그냥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S극이라고 이렇게 놔둘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 알죠, 이거는? 네,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코일이 여기 위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그 사이드 뷰로 봤을 때 뭐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A 파트라고 하고, 요걸 B 파트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요걸 이제 A라고 하고, 요걸 이제 한번 B라고 해볼게요. B. 보이시죠? 요걸 그냥 A라고 하고, 요걸 이제 B라고 한다는 거죠. 옆에서 보면. 요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요.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흐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그러면 A 파트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안으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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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 파트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나오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앞으로. 맞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암페어스 라이트 핸드 룰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봤을 때 A로 하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죠?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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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그리고 B 파트는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죠? 나오는 파트면은 잠깐만요. 그렇죠. 들어가는 파트니까 이렇게 나오는 파트면 반대로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잠깐만, 반대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그리고, 잠깐만요. 나오는 파트니까, 죄송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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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이렇게 생기죠. 네, 그림이 아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요 A 파트는 위쪽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 댄스하고 요렇게 가는 방향이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 뭐죠? 마그네틱 플럭스하고 이거 원래 저기 전류를 흘려서 들어오는 얘가 상쇄가 돼서 아랫부분은 댄시티가 약해요. 근데 윗부분은 가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댄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일이 밑으로 눌려져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이 B 파트의 경우에는 아래쪽 부분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density, 그 매그네틱 density가 이 밑에가 커지는 거죠. 그 위에는 상쇄가 되겠죠. 왜? 서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러면 얘는 밀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다시 이제 이 그림 보면 자, 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만약에 제가 헷갈리니까 밑에 걸로 보면 NS로 하면 이 부분은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 위에 부분이 위로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코일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B 파트가 A로 넘어오고 A 파트가 B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B 파트에서 전류가 들어가니까 B랑 A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샤프트 달면 이게 뭐가 되죠? 모터가 되잖아요. 모터. 이렇게. 이게 이거 이제 DC 모터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 이해가 됐을까요? 아무튼, 네, 그렇다는 거. 이게 이제 모터의 원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줘야 되는 좋은 거. 자, 뭐냐. 네, 아이고. 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제 요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고 그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알면 힘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장은 뭐냐면 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이고 그리고 전류는 어디죠? 얘 A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B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힘이 바뀌죠. A 파트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힘이 밑으로 누기고, 그죠? B 파트는 전류가 밖으로 나오니까 힘이 위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립 오버가 되는 거죠. 계속. 그죠? 네, 그게 이제 모터의 기본적인 법칙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 법칙 한번 볼게요. 발전기. 우리 발전기는 또 어떻게 생겼죠? 네, 발전기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 타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네, 발전기를 보는 순간 약간 울렁증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자, 여기 이제 발전기는 크게 엔진 파트하고 이게 제너레이터 파트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모터는 이제 전기를 넣으면 이게 돌아가지만 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엔진이 필요한 거고 엔진의 주요 역할은 이 샤프트를 이제 돌리는 역할이다. 그럼 샤프트를 돌리면 이렇게 전기가 생산돼서 우리 그 메인 바디로 가죠. 얘를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디 갔지? 그림이 안 보이네요. 아, 요렇게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안에 이제 샤프트가 있고 샤프트에 이런 이제 코일들이 이렇게 감겨 있고 이렇게 사이드에 이게 이제 뭐죠? 케이싱이죠. 케이싱 쪽에도 막 이런 이제 코일들이 이제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잘 아는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N S 이 자석 역할을 하고 요 로테이터 파트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코일 있잖아요. 코일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걔랑 다른 건 뭐죠? 아까 모터는 여기에 이제 DC를 꽂아서 전류를 흘려서 얘를 돌렸다면 발전기는 여기에 이제 엔진을 장착해서 얘를 돌리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걸 또 얘기를 하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 NS 있으면 요렇게 이제 또 요렇게 이렇게 뭐죠? 그,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에 그냥 우리 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전류가 흐르는 뭔가 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 그 뭐죠 이 전 그 전자선을 끊어내잖아요. 끊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막대기 안에 있던 우리 그 원자 있잖아요. 여기 뭐죠 뉴트론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톤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는 여기 약간 떨어져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톡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론가 흘러버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뭐죠, 전자가 흐르는 거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똑같이 요거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얘를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요렇게 돌렸을 때, 제가 옆에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S인데, 요렇게 이제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A 파트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B 파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A 파트가 이제 요렇게, 뭐, 이렇게 생겼고, B 파트가 이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그러면은,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 네, 까먹었습니다. 뭘 까먹었냐면, 이, 어, 발전기 법칙. 발전기 법칙은, 음, 네, 여기, 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걸 끊어내면, 우리 도체로 이렇게 끊어내면, 그, 뭐죠, 이 전류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요. 다시 보면, 요게 자개잖아요. 자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만약에 위쪽이다. 그러면은 전기는 어디로 발생하죠? 자개 운동 방향, 이제 자개 방향.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맞죠?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개 방향이 이쪽이고 운동 방향이 이쪽이면 우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안쪽. 반대로 우리가 이걸 밑으로 이렇게 힘을 줘요.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자개 방향은 그대로고. 그래서 유도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다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요 코일을 돌려요. 돌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 파트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B 파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그쵸?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아갈 때 그러면은 얘가 이 도체가 얘 지금 그 자개를 지금 끊고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그죠? 끊고 있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기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끊으면. 그죠? 끊으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자개 방향이 이제 손가락,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위쪽이니까 저 가운데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죠? 안쪽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안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반대로 B 파트는 보세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되잖아요. 힘이. 그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이 자개를 끊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기가 어떻게 되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내려가고 전류는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오른손, 저기 뭐 이제 중간 핑거가 나오는 방향으로 되죠. 나오는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A 파트였고 얘가 B 파트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A에서부터 B로 이렇게 흘러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자, 그럼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모터 법칙하고 발전기 법칙 얘기할 때 똑같은 했었죠. 얘도 자석에다가 코일 하나 있는 거고, 얘도 자석에다가 코일 하나 있고, 다른 거는 여기 이제 이게 배터리 붙여넣느냐,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배터리에서 전기 공급하느냐, 아니면 여기 이제 모터로 이제 원동기로 돌려서 전기 만들어내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이 파트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 파트 두 개 다 완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펀더멘탈한 퀘스천이었던 이 샤프트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전기도 만들고 모터 역할도 할 수 있느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생긴 그 컨피규레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전기를 넣으면 그 모터가 되고 그 뭐죠? 돌리면 저 뭐죠? 제너레이터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요 정도까지 할까요? 네, 스탑 코딩.